책에서는 중년 TJ가 야구에 대한 확신이 뭔가가 섰어요. 네. 그리고 이제 NC의 어떤 창업과 그 전에 청년 김택진의 모습을 전해드렸다면 2부에서는 이제 중년 김택진의 행보를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일단 우리 TJ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남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그 TJ의 어떤 어록을 통해서 한번 왜 우리 택진이 형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나 그걸 한번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독으로 입수한 강연 노트를 이제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단독인지 아닌지. 여튼 뭔가를 입수를 했어요. 처음에 한글 타자 만들고 그 다음에 리니지를 만들고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이벤트들이 김택진 사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상들이 모여서 인생의 의미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닥치는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찮거나 어렵거나 더럽거나 이렇더라도 이거를 일단은 열심히 하고 볼 일이라는 거야.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도움의 부메랑이 될지 아니면 뒤통수를 비수를 꽂을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잘하고 봐라. 이게 엮여서 정말 엄청난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는 말이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게임 회사 사장이니까 게임이 뭐냐 정의를 해달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나 봐. 그래서 게임이란 인간의 뇌에 주는 가장 기가 막힌 선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사람이 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딱 두 가지야 사실. 자는 거, 먹는 거. 그러면 뇌는 영양을 공급받고 쉬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게임이나 어떤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이러면은 또 막 이 어떤 도파민 막 이런 게 활성화가 돼요. 그럼 또 뇌가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육체에 갇혀있던 경험을 확장시킨다는 거야. 육체가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뻔하잖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육체가 경험하는 거지 뭐.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즐기고 이런 거지. 그걸 육체가 경험을 하는 건데 게임이나 어떤 3D의 어떤 사이버 세상은 육체가 경험하지 않아도 뇌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한 경험은 몸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됐는데 그렇지. 3D 사이버 세상에서는 바로 뇌로 전달이 된다. 그렇지. 그런 경험들이. 그렇지. 네. 몸이 기억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왜 박지선이가 개콘에서 맨날 그러잖아. 뭐 사장님이 돼가지고 식당 갔는데 어서 오십시오. 그럼 지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이러면서 몸이 서빙을 기억해요 뭐 이러잖아. 그런 얘기인 거지. 아가야 너 도대체 같은 옷을 몇 벌을 산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 몸이 괜찮은 티셔츠만 보면 100장씩 떼오던 습관을 기억해요.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뭐 파블로프 조건반사 그런 것도 왜 걔가 방울 딸랑딸랑 먹을 거 줄 때마다 방울을 울렸더니 나중에는 방울만 울려도 침을 흘린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뭔가가 없어도 이런 게임이나 3D를 통해서 뇌에 자극을 주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것이 실제고 어느 것이 가상현실이냐 이걸 정의를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정의를 할 수 있겠어? 없네. 이것은 마치 어느 게 하늘빛이고 어느 게 물빛인지 유명한 실선차이다 광고 카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공감하지만 해외 사람들은 이게 먹미했던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나 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동을 줬던 거 알려주세요. 이런 거. 그러면 우리 TJ가 그럽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책이 아니다. 아, 무슨 빙의한 것 같아 표정이. 나에게는 노트가 있다. 노트.
노트가 뭐냐, 뭐 갤럭시 노트 아니고 TJ는 그 평소 생각 떠오르는 거를 자기 수첩 같은 데 이렇게 적는데. 그때. 메모광이구나. 메모광인데, 그럼 이거를 적어놨던 거를 나중에 어떤 공통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쭉 연결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스티브 잡스와도 통해. 스티브 잡스가 그러거든. 얘도 질문을 많이 받잖아. 창의력이 뭡니까? 그러면 잡스가 그래. 천재가 뭐 창의적인 거 뭐 이런 거 없다. 연결을 잘하는 게 천재다. 그게 곧 창의력이다. 일맥상통하잖아 지금. 잡스와 TJ가. 모르겠어 이제 택진이 형이 잡스를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노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거는 우리 그 방송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뭐 꼭 적는 노트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 메모 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성공한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답니다. 나는 아직 루저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루저가 아니라 우리 TJ 그 키가 작긴 작아요 사실. 160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도 전 재산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클 텐데 뭐. 왜 루저냐? 난 아직 목표 달성 못했다. 근데 다음 목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루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돈은 많지 않냐. 그랬더니 난 돈에 흥미가 없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널렸는데 내가 어떻게 돈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느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할 게 많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라는 어떤 대명사로 각인이 돼 있어서 학부모들한테 욕을 많이 먹잖아. 김택진, 김정주 때문에 내 자식이 게임 중독이 돼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 자기 애들 잘못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그거랑 똑같아.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좀 피해 의식이 큰 거 봐.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방학을 맞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칫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지. 청소년들을 뇌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놀라는 부분은 한데요. 요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스마트폰만 잡았다면 빠져드는 것이 있죠. 바로 모바일 게임인데요. 특히 아이들은 어른이 술, 담배를 잘 못 끊는 것처럼 모바일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협박도 많이 당했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TV 프로나 신문의 심층 보도를 보면은 게임의 해악성 그 다음 단락에 꼭 김택진이 나온다는 거야. 자료화면 뭐 이런 거. 그런 다음에는 항상 자산 순위 몇 위 뭐 이게 꼭 나오고. 그러니까 이 김택진 입장에서 이게 트라우마야. 그러니까 아이들 게임 중독의 장본인. 그 다음에는 이건희, 정몽주, 뭐 정의선 다음에 김택진 순위 나오고. 이게 트라우마인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기 딴에는 할 일도 많고 돈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언론이나 학부모들은 자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매도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리고 TJ 형이 어떤 난관에 대처하는 그런 어렵거나 이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뭐 그거를 뭐 난관이라고까지 부풀릴 이유가 있냐. 일상이 전쟁인데 뭐 이거야. 덤덤하게 그냥 덤덤해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이제 자기의 멘토가 되어달라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가슴 설레는 일을 찾아라. 아니 그러면 가슴 설레는 일을 하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건데 그거 찾기가 어렵지 않냐. 그거 어떻게 찾냐 그거를. 그랬더니 끝까지 찾아 엄마. 끝까지 찾아. 그러니까 주위를 보면은 주위를 봐봐. 30, 40 되고 뭐 이래도 끝까지 뭐 사법고시든 뭐 치과 의사든 그 뭐라고 그래 그 대학원 있잖아요. 그 치과 의사랑 그런 거 로스쿨도 있고 끝까지 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너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다. 절대 외롭지 않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찾아 임마. 명언이네요. 끝까지 찾아 임마.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일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윤송이 아내죠, 아내. 아내와의 관련된 일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일화가 김택진 영화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키가 작다고. 160이 안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윤송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분이 부사장인가? 아 사장인가? 그럴 거야 아마. NC소프트 재단 이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사장이라고 하죠. 윤송이 이사장도 키가 작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누가 더 크냐고 그랬더니 고만고만해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은 둘 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사람들이 막 타잖아. 그래서 이제 뒤에 찡겨가지고 안 보이잖아.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직원들이 막 흉을 봤다 봐. 흉을 좀 봤다네. 근데 차마 뭐라고 하지 못했다는. 자기가 있는데 밑에 못 보고 밑에 있어서. 그리고 그건 슬프다. 가슴 아프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아까 얘기한 그 보안 요원들이 TJ 형을 출근하는 TJ 형을 잡더래. 아니 막 복장도 불량하고 막 뭐 머리도 막 지저분하고 이랬나 봐. 막 쓰레빠 끌고 가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회장인데. 아니 누구십니까? 어쩐 일로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네. 그리고 가슴 아프다. 이제 한 번은 이제 두 부부가 네. 얘기를 하는 거를 누가 이제 옆에 있다가 옆에 있으니까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우연히 듣게 됐는데 서로 뇌파를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오. 뭐 알파파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흔한 화제는 아니죠. 이야기거리는 아니죠. 근데 그 얘기를 서로 너무 재밌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천생연분이구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를 상당히 즐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윤송이 이사장이 1층에 NC 1층 로비에 가면 기념품 샵이 있어. 그 브랜드 샵이라고 하나 봐. 네. 여기를 관리를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야. 아, 그래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또 윤송이 사장 입장에서는 나름 또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이거를 컨트롤을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옷도 팔고 볼펜도 팔고 뭐 이러는데 너무 퀄러티를 강조를 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린 거지. 그래서 아무도 안 산다는 거야. 브랜드 샵에 있는 물건을. 아니 무슨 볼펜이 뭐 몽블랑이야? 그래서 실제로 볼펜 하나가 막 몇만 원씩 하고 그런데. 그래서 직원들도 사지 않았다는 그런 후문이 있고. 아니 근데 전 그거 사겠다. 불소 역해가 그렇게 늘씬하고 섹시하잖아요. 그거를 볼펜으로 이렇게 피규어 볼펜을 만들면 난 사겠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애기들 얘기가 있어. 우리 택진이 형이 조강지처죠. 그러니까 첫 결혼에서 슬하에 2명이 아들이 있었고 이제 윤송이 이사장과에서도 아들만 둘을 희한하게 아들만 둘이야. 그래서 이제 이 NC에는 어린이집이 있어. 직원들 자녀들이 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동 시절에 어린이집에 아들 둘이 여길 다니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야. 한 번은 누가 애들 때렸나 보지? 애들끼리 뭐 그럴 수 있잖아. 걔네들이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뭐 김택진 사장의 아들인지 어디 머슴의 아들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애들이 꼬맹이들이. 그래서 뭐 싸웠는지 뭐 어디 떠밀려 가지고 다쳤는지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비상령이 떨어진 거야. 애들 단속 잘해라. 이 두 아들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마라. 그게 더 슬프다. 그런 또 일화가 있었다. 애들은 같이 놀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아들들이 공룡을 그렇게 좋아한대. 아, 그래요? 뭐 꼬맹이들이 공룡 좋아하는 거는 뭐 흔한 일이잖아.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윤송이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면은 현지 공룡을 다 사온대.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의 공룡 같은 것들. 야, 그럼 집이 거의 뭐 주라이 공원 정도 되겠네. 그래서 NC 다이노스가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재밌네요. 소문이 있어. 소문이니까 뭐.
그리고 또 우리 특진이 형님이 나 조마조마해. 위험한 거 얘기할까봐. 위험한 거는 얘기 안 한다, 이거. 알았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래서, 또 하나 또 명언이 있어요. 아까 그 성공과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루저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루저다. 성공은 허상이다. 실제로 이름을 날리며 나와 같이 일했던 대다수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성공과 실패는 왔다 갔다 한다.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성공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기보다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진 학생으로 살고 싶다. 와닿네요. 나중에 TJ 자서전을 낼 때 NC에서는 저한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멋있게 쓸게요. 야, 이거는 타짜에 나왔던 그거 대사랑 비슷하네요.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뭐 우리 편도 없는 거요. 뭐 이런 말 대충 나오잖아요.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비슷하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리차드 게리엇이에요. 리차드 게리엇.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이제 NC가 글로벌 기업으로 막 이제 도약하고 있을 때 이 리차드 게리엇이라는 세기의 개발자가 있었어. EA를 대표하는 개발자인데 아마 이 사람이 울티마를 만들었을걸? 이 리차드 게리엇과 또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택진 사장이 리차드 게리엇을 거액의 돈을 써서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 스튜디오에서 개발에 합류를 시켜서 아주 야심작을 만들죠. 야심작을 만드는데 그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근데 크게 말아먹습니다. 아주 크게. 아주 크게 말아먹고 게리엇은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 걔는 막 우주여행하고 막 그런다니까? 그 게임 이름도 한번 검색을 해봐요.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이 리차드 게리엇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택진이 영입을 한 게 아니라 송재경이라는 그 또 우리 NC의 천재 개발자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키에이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엑셀 게임즈의 창업자인데 이 송재경 엉아가 사실은 리니지를 개발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리니지 개발을 비중을 따지자면 송재경이라는 사람이 비중이 훨씬 큰 거지. 개발에 기여한 몫이. 그래서 혹자는 리니지의 아버지라고도 그래요. 송재경을 가리켜서. 근데 절친인데 송재경이 하루는 김택진 사장한테 그랬던 거야. 리차드 게리엇이 EA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리차드 게리엇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 내 일생의 소원이다. 좀 들어주라. 네. 그랬더니 TJ가 지랄하고 있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돈 써가면서 스타 개발자 영입하고 그랬냐? 그랬더니 송재경이 내가 그 정도 부탁도 못할 정도로 NC에 기여한 바가 없냐? 그런 거야. 정색을 하고. 그랬더니 TJ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미안하잖아. 네. 어쨌건 리니지를 만든 주인공이고 리니지 덕에 NC가 이렇게 큰 건 사실이고 그 이후로 어떤 리니지와 비슷한 컨셉의 게임들이 또 연이어서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준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친구 부탁 들어줬다 망한 거 아니야. 그렇죠. 친구 부탁을 들어줘서 게리엇을 영입해서 타뷸라 맞아. 타뷸라 라사. 맞아. 말아먹고 게리엇은 우주 먹튀가 되고. 타뷸라 라사로 아주 정말 크게 말아먹었거든. 네. 지금 이재리님께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타뷸라 라사가 출시된 지 정확하게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여러 가지 정신을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집중하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송재경 아저씨도 할 말이 없네. 얼마나 미안해. 미안하고 쪽팔리고 그래서 나온 거지. 네. 현실을. 그래서 이제 아키에이지
라는 거를 만든 건데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재밌네요. 우주 먹튀. 우주 먹튀 하니까 딱 기억이 나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의 김택진을 살펴볼 텐데요. 뭐 앞에 재밌는 얘기를 깔고 시작을 한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가슴이 좀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TJ 일생 일대의 획을 긋는 이벤트들이 지금까지 몇 개 소개를 드렸죠? 네. 컴퓨터 동아리 가입, 그리고 아래 한글, 그다음에 NC 창업, 그리고 리니지 개발, 그리고 우주 먹튀. 그건 뭐 일생일대 그건 아니고 윤송이와의 결혼 여기까지인데 지금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중년 김택진의 어떤 정말 큰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12년 6월 넥슨 김정주 회장에게 보유 지분이 이제 NC 보유 지분이 24.7%인데 이 중에 14.7%를 넘깁니다. 8,045억 원을 받고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NC의 주인이 넥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고 대주주가 김정주 NXC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2대 3대 주주 정도 되겠죠?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 대주주 순위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NC의 주인은 이제 넥슨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럼 이유가 뭐냐? 아니, 우리 IT 업계를 대표하는, 당신을 보며 꿈을 키워온 수많은 제2의 김택진들은 어떡하라고? 회사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어쩌란 말이냐? 그랬더니, 해외 게임 업체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일을 김정주 회장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럼 어떤 업체를 인수를 할 거냐? 이거는 공개가 된 바 없어요. 근데 추정을 해보면 두 개밖에 없어. 블리자드랑 EA 두 개밖에 없거든. 김정주, 김택진 두 사람이 만약에 TJ가 얘기한 것처럼 블리자드와 EA를 먹는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IT 업계 획을 아주 그냥 진하게 긋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때 어떤 TJ의 개인이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NC소프트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이때 이후로 이제 넥슨의 어떤 주도하에 몸집 줄이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또 이 TJ의 어떤 지인들 뭐 그럴 수 있잖아. 이제 뭐 아는 형 동생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임원들 하고 그런데 성과가 없다. 그럼 넥슨에서 이 사람들 뭐야? 그렇게 되면 어떡해? 나가야지. 그런 구조조정도 있었고 일반 사원 뭐 과장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개발자들 특히 이때 정말 이직을 많이 했어요. 넥슨으로? 넥슨이 아니라 이때는 정말 뭐 네오이즈로도 많이 갔고 넷마블로도 많이 갔고 뭐 알만한 회사로는 다 갔어. 뭐 스마일게이트 또 이때 많이 간 게 쿠팡 티몬. 그래요? 이런 소셜 커머스로도 많이 갔고. 개발자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내리막으로 접어듭니다. NC가. 그러다가 2011년 기준으로 이 시가총액이 5조 가까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14년 되면서 그러니까 이 주가가 한때 그러니까 넥슨에 팔 때만 해도 30만 원 가까이 갔다고 주당. 근데 이게 지금 14만 원대야. 반토막 났잖아. 그러면서 시총도 2조 원 이상씩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안티 카페가 생겼어. 최근에. 그 소액 주주들.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 카페가 8월에 생겼는데 이름이 NC소프트 김택진 물러나라. 카페 이름이 아주 돌직구야 그냥. NC소프트 김택진 물러나라. 그래서 그거예요 그냥.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김택진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남들은 다 지금 모바일 게임 하고 뭐 난린데 왜 모바일 게임 안 만드냐?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나온 게 없다. 그리고 NC 다이노스 야구 행사는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어? 구단주잖아. 지금 야구 신경 쓸 때냐? 네. 빨리 게임을 뭐 하나 만들든 모바일을 하든 주가 빨리 띄워라. 근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넥슨도 모바일로 아예 DNA를 바꿨고 그리고 뭐 패키지 게임, 온라인 게임보다는 좀 더 손쉽게 모바일로 게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요즘 하드웨어가 좋아져서 모바일도 옛날에는 뭐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그래픽의 3D MMORPG를 즐길 수 있는데 근데 이 또 게임을 단연간 취재한 제 입장에서는 TJ 영화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IT도 그렇지만 게임도 트렌드라는 게 그때그때 바뀌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모바일이 대세라고 하지만 언제 다시 온라인으로 컴백을 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이 있잖아요. 뭐 블리자드 와우 같은 것도.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간배기는 봐줘야 되는데 그냥 모바일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이슈에는 NC가 안 걸려져 있으니까 안 그래도 뭐 주가가 반토막 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들은 그들은 장기적인 어떤 전략이나 전망을 가지고 주식을 사지는 않잖아. 근데 이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을 잘 만드는 건 검증이 됐잖아. NC 개발자들이. 근데 온라인 게임 개발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모바일 게임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넷마블에서 만드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면 조직의 체질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온라인 게임을 만들던 개발자들을 다 내보내고 모바일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또 모바일은 해보니까 깊이가 없어 라든지 이건 뭐 그냥 차라리 리니지처럼 마음 주고 정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 이런 유저가 또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장인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바일 게임이 앞으로는 대세라고 하지만 모바일 게임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 온라인 게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분명히. 아무리 모바일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아무리 G마켓이 좋다고 해도 실제로 물건을 보고 사는 것과 G마켓의 어떤 첨단 3D 그래픽, 나의 몸매에 맞는 아바타를 뭐 요즘은 한다고 그러잖아, 이제. 내 몸매에 맞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걔한테 옷을 입히고 뭐 이래서 앞으로는 쇼핑을 한대. 그렇다 한들 백화점 가서 입어보고 사는 것만 하겠냐고. 그런 것이.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어차피 뭐 넥슨이 이제 지분을 다 가져가서 뭘 한다고 해도 어차피 서울대 공학과 출신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다 서로 해먹는 사이들이잖아요. 사실상 이 게임 바닥이. 뭐 거기서는 이제 지금의 TJ의 뜻도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문제는 그거죠. 자기는 차세대의 먹거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먹튀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하긴 먹튀하고 그건 자기 돈이니까 이제 회사 돈이 아니잖아요. 주식 팔고 자기가 받은 거니까. 그럼 먹튀 돈. 자기는 안전하게 세이브하고 세프티한 머니를 딱 챙겨주고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관망하고 있어 보이는 느낌? 근데 뭐 그런 걸 또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액 주주들이 퇴진 운동을 벌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맞아. 뭔가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은 뭔가가 있을 거야. 택진이 형이 이제 지인들 중에 그 뭐라 그러나 선물 FX라고 그러잖아. 선물. 선물 관련된 또 투자하는 지인들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맡겼나 봐. 근데 1,000억 원대 단위의 수익을 낸 거야. 네. 수익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나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근데 아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나라에서 한 것 같진 않고,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했겠지. 우리나라에서 하면 당연히 소문도 금방 날 거고, 그닥 뭐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 아무리 개인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뻥튀기를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그 쩐이 많이 들었을 테고 총알이. 그럼 그 총알은 그냥 유출해 본다면 그러면 넥슨이란다. NC 주식 처분해서 이제 세프티 머니를 딱 쟁겨둔 걸 총알로 해서 그걸로 선물 옥션에 해서 돈을 벌었다. 근데 선물로 번 돈이 1,000억 원대라고 그랬거든? 근데 보통 선물은 원금에 뭐 10배, 20배를 번단 말이야. 벌면. 마찬가지로 까먹을 때는 이거는 뭐 엄청나게 까먹는 게 선물인데, 그러니까 역으로 추정하면은 정작 투자한 돈은 뭐 한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겠지. 만약에 1,0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 100억이 얼마고. 아니 근데 넥슨의 매각한 금액이 8,000억이니까 세 발의 피지. 그렇기도 하겠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 쌈짓돈인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소액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조차도 짜증이 나는 거지. 자기네들은 반토막이 났는데 그 와중에 1,000억 원을 벌었어? TJ는? 뭐 그거지.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소액 주주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다. 그러니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걸 테고.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이러저러한 문제로 TJ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에요. 난처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그러니까 윤송희 이사장도 지금 두 아들과 미국에 있는데 TJ는 이제 미국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면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몇 개가 있네요. 자기 입으로 말을 했던 차세대 성장 신동력을 찾아서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잘 설득이 되면 뭐 소액 주주 이런 거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주위에서 단연간 제가 지켜본 김택진 사장은 먹튀를 할 사람은 아니다. 일단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우주 먹튀는 안 하겠지. TJ는 그러니까 지금은 욕을 많이 먹지. 반토막 나고 자기만 선물 땡겨가지고 뭐 1,000억 단위의 수익을 얻고 넥슨에게 받은 돈으로 공식적으로 뭔가를 투자한 것도 없고 욕을 많이 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바일 게임도 안 만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왜 그럴까? 왜 TJ가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지.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전망을 하고 있죠. 첫째,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데 우리의 위대한 TJ께서 뭔가 또 리니지 버금가는 쇼크를 주지 않을까. 이게 긍정적인 희망 고문인 거지. 그래서 새로운 뭔가 재미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현재. 그래서 그거를 구상 중이다. 뭐 생각난다고 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도 자주 오가고 하는 게 그와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프로토라도 내놓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거.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어떤 학부모들의 어떤 비난과 정부, 특히 새누리 애들 그 뭐 게임 단속 이 법이 되게 심하잖아, 우리나라는. 유독. 삥 뜯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멸?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런 와중에 자기를 퇴진을 하려는 이런 카페의 모임까지 개설이 되고 그리고 얘네 카페 그 소액 주주들이 NC 그 IR실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면담 응해라 김택진은 응? 우리는 소액이지만 그래도 주주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 막 맨날 전화하는 거야 IR 그렇겠죠. 쪽에다가. 그래서 IR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 또. 못하죠. 아니 최대한 당신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TJ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주총회 장난 아니겠네요. 하게 되면. 그래서 학부모, 정부, 주주가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잖아.
그래서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을 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고 그렇게 자기가 멘토로서 뱉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외롭거든. 얼마나 고독해. 그동안은 그래도 소액 주주들은 자기의 엄청난 응원 세력이었잖아. 네, 네. 그래도 김택진이니까 그렇지. 믿고 산다. 근데 이제는 주주들마저 돌아섰단 말이지. 그래서 그 두 번째 진단은 그건 거야.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리니지만 독립사업부서로 해서 떼어내서 NC를 접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문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측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썰.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택진 엉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리니지에 버금가는 뭔가 메머드급의 새로운 아이콘을 가지고 복귀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이 사람의 어떤 현재 바닥이 뭐야? 그 지하까지 뚫고 들어간 어떤 그런 상실감과 우울감, 고독감 이런 거를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TJ가 리니지만 떼서 사업을 해도 30대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정부, 학부모, 주주들의 비난을 받으며 이런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지금 1시간 넘게 그 TJ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뭐 마무리가 이제 되어야 될 시점이니까 참 고독하고 외롭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안 그래도 차장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계속 그 자꾸 생각나는 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미생이라는 웹툰 아시죠? 제가 그 주말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방그레인가 빙그레 그 주인공의 이제 선임이 술을 혼자 마시면서 이런 말을 읊조려요. 나는 행복한데 집엔 들어가기 싫다. 나는 행복한데. 그러니까 외롭지만 자기는 행복하다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빡 드네요. 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TJ에 대해서 벌써 한 달 넘게 취재를 하셨어요. 네. 그럼 마무리를 취재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러니까 IT도 IT지만 인간 TJ. 그때가 아이온 론칭 하기 전이었나? 아이온이 2011년에 론칭을 했는데 2011년인지 그 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TJ가 기자들을 한 20명 정도를 조선호텔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불러서 점심을 먹었어. 그러면서 점심을 먹기 전에 일일이 악수를 한 명씩 다 했단 말이야. 악수를 하는데 난 그때 2번 놀랐어. 일단 TJ 키가 너무 작아서 놀랐고 또 하나는 악수를 하는데 손이 나보다 더 크더라고. 그래요? 손이 더 크면서 악수를 하는데 힘을 꽉 주는 거야. 근데 이 손이 어떤 이 도시인의 손이 아니고 농부의 손이야. 농부. 아니 컴퓨터만 만지는 사람이 왜 손이 이렇게 거칠고 둔탁하고 묵직할까? 야상의 힘을 느꼈구나 거기서.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 뭐 골프를 많이 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은 이 사람은 뭔가 한번 꽉 쥐면은 놓지 않는다. 끝장을 볼 때까지 승부를 걸 것이다. 이런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그 눈빛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택진 아저씨가 뭐 외모나 이런 건 사실 볼품이 없는 건데 눈빛이나 이런 어떤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매서우면서 강렬해. 그러니까 윤송희 이사장이 반한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런 어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강렬함, 묵직함 이런 거를 여자들은 느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게 좋아하는 일을 하라.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택진은 게임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혜성처럼 나타나서 NC와 넥슨을 다시 반석에 올릴 수 있는 성과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난 TJ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오리처럼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는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추가를 하면 최근에 NC의 개발자가 직접 한 얘기인데 개발자들은 잠을 안 자고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건물은 다 금연이다 보니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거든요. 새벽 3시, 4시에도 옥상을 가면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담배를 피고 있단 말이야. 야, 그럼 옥상에서 뻗치기를 하신 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새벽 3시인가 4시에 한 명이 혼자 외롭게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야. 쑥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뒤통수였던 거지. 김택진이었던 거야. 새벽 4시에 옥상에서 담배를 뻑뻑뻑 피고 있어.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아유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보여주더래. 아 이거 내가 코딩한 모바일 게임인데 재밌을 것 같아? 보여주더래. 그러니까 주주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과 모바일 게임 왜 안 나오냐? 하지만 그 시간에도 TJ는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하고 있었어. TJ는 항상 독학을 하거든. 정면 돌파야. 게임도 전자공학까지만 게임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때 프로그래밍 책을 사서 혼자 독학을 했고 골프도 책으로 독학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상당 실력을 갖췄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코딩도 독학으로 터득을 한 거야. 지금도 틈만 나면 코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번 꽉 지면 놓지 않는 이 사람의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잭마 회장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슈퍼리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슈퍼리치가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해서 미국 뉴욕을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맨날 저커버그 뭐 세르게이 레리 페이지 뭐 이런 새끼들만 뭐 짱 먹으는 법 있나? 아시아에서도 이런 실리콘밸리를 주름 잡을 수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휘어잡을 수 있는 슈퍼리치 이런 개혁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먼저 나온 거야. 그 전에 손정희가 있었고. 근데 왜 한국은 맨날 우물 안에서만 노냐? 이건희 회장, 이재용, 정몽구. 그 정몽구 회장도 물론 미국에 공장 있어요. 현대차 엘라베마주에 공장 있어. 기아차도 조지아주에 있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이 기업을 상장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현지에. 물론 넥슨도 일본에 상장을 하긴 했지만 탈아시아를 하자는 거지. 뉴욕, 뭐 다우존스, 런던도 있고 많잖아. 선진 금융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는 한국과 도쿄에 상장을 하는 거랑은 레벨이 다르다고. 그래서 잭마 이런 사람들처럼 중국 젊은이들은 평생 잭마를 환호하면서 닮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평생 이름을 외치며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김택진, 김정주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도 도와줘야 돼요, 사실. 게임 규제만 뭐 할 게 아니라 게임 가지고 지금 핀란드에서는 그 헝그리버드 이런 애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이 돼 있다고 지금. 페이스북 이런 것도 미국 대표하고 있잖아. 구글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뭐 사생활 규제에 뭐 정보 독점, 그리고 지금 서서히 이거를 유료화하려는 그 늑대 이빨을 보여주고 있다고 구글도. 그런데도 미국은 얘들을 규제는커녕 앞세우잖아. 법인세 이런 거 깎아주고 백악관에 부르고 애들. 근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 나는 저커버그 부른 건 봤어도 김택진, 김정주, 이혜진, 김범수 이런 사람들 불러서 만찬하고 이런 거 못 봤어 나는. 근데 뭐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심볼이 되는 건 심볼이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건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야 너 이거 안 되면 야 이거 해결하고 해.
규제로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모바일 답답한 게임 면이 있기는 하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미국, 중국, 유럽에서 더 많이 한다고. 명수로만 쳐도. 근데 걔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규제도 없단 말이야. 근데 왜 한국만 개지랄을 떠냐 이거지. 아예 뭔가 규제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는 않는 거겠지. 아유, 외국은 그런 규제가 없다니까. 셧다운이나 1%를 기부하고 이런 게 없어. 아니 그렇죠. 그거는 뭐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규제니까. 근데 걔네는 그거 외에 이제 뭐 게임을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토양이 튼튼해야 이 종묘를 해외에 수출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걔네들은 자율적으로 그것 또한 자율적으로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또한 주입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만 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만 하고 하니까 더 이상 못 크잖아. 1조 이 여기에서 못 큰다고. 더 발언이 세지면 남산에서 부장님들 오세요. 맞짱 뜨지 뭐 까짓건. 남산의 부장님들 얼마나 무서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래도 이 TJ의 행보는 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IT의 구루잖아요, 사실상. 하지만은 뭐 브랜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 브랜드인 거고 외국에서도. 그리고 뭐 지난번에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 개발자들한테 되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넥슨 사무실을 갔었을 때 개발자들한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저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되게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많이 퇴색이 된 거야. 초창기는 그랬는데 게임 만들면 마약 유통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데 누가 리스펙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냐고. 없어 그럼. 그래서 하여튼 다음 스텝은 누구나 모바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바일을 매개로 한 잭마와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알아요? 우리 TJ 형님이 다음 넥스트 프로젝트로 콘솔을 들고 나올지. 모바일과 관련된 뭔가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TJ 형, 씁쓸하면 홍대 놀러 와요. 제가 그냥. 소주 한 잔 사드릴게. 욕먹으려나?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 이제 TJ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우울하네. 앨런 머스크는 되게 재밌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는. 그게 나라꼴이 이래서 그렇다니까.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또 IT 레전드는 누구로? 세 번째 인물은 다시 이제 외국으로 가서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형은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베조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아마존만 알아? 아마존 그럼 뭐 그 누구야? 김병만 뭐 아마존 정글 체험만 알지. 아마존 회사 아직도 잘 몰라요, 일반인. 그래요? 아마존 하면 디아블로 2죠. 뭐 여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IT 레전드는 아마존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